3교시 시험 가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6장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후 실무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허가, 정관, 이사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전에는 설립 허가와 관련된 뭘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기는 3년, 외국인 이사는 현원에 몇 명?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몇 명? 2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현원의 2분의 1 미만. 외국인 이사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사의 직무,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법인의 행위 능력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데 대표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자, 이사의 구성, 자, 법인은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되고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사의 권한,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재산의 취득 처분, 정관의 변경, 이건 좀 전에 봤으니까 통과. 이사의 소집, 이사의 소집도 이것도 좀 전에 봤죠. 늦어도 7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맨 밑에 보니까 이사회 소집 요구 시 최적 이사, 과반수 이상 21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종족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 이사 과반수 찬성. 제적 이사 과반수 찬성. 그다음에 감사, 법인의 재산이나 직무, 업무 집행 상태의 적정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 여러분들 그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1회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한다.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법인과 회계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때 사회복지사가 어린과 사례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요. 때로는 의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사는 질병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 가족과 주변 환경,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의사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의사소통하기가 수월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과 회계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만 관심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나중에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 사회복지 법인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 앞서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임면 했는데 법인의 임면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법인의 주무관청에. 근데 여러분들 임면하는 경우에서 예를 들면 중도에 그만둔다 할 때는 2개월 이내,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이 그 사회법에 정해져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이 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게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중에 결혼이 생길 때는 2개월 이내, 결혼이 생길 때는 2개월 이내, 그리고 만기가 도랬을 때는, 만기로 인해서 그만둘 때는 1개월 이내에 보충한다. 그 다음에 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는 시설에 대한 제외한 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아까 얘기했었고, 자 그리고 임원의 해임인데요.
이건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원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시도 위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로 바꾸는 경우가 맞아요. 앞서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봤었죠. 자, 설립 등기,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법인의 내부 조직,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 불이익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뭐한다? 법인의 등기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 법인 등기 제도다. 법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허가 후에 주된 사무소에 가서 3주 이내 법인 설립을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설립하되 허가를 받을 때부터 권리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의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를 받았을 때 시도로부터. 근데 제3자한테는 효력이 있으려면 등기를 해야만 제3자한테 효력이 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 어떤 분쟁이 있거나 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권리 능력에 제한이 있는데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질에 의한 제한은 친권, 생명권, 정조권이 있고 단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제한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청산의 종료 시에는 권리 능력 또한 상실된다. 왜냐하면 청산했기 때문에 뭐 권리 능력을 가지고 뭘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한 제한은 법인은 정관에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주체를 갖는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인의 행위 능력, 법인의 행위 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그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에 불과하여 행위자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 그다음에 불법 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의 가한 손해를 대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도 또 다른 자연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었죠.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대표기관의 행위에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대표기관의 행위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지만 그 외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 청산인을 포함한다. 단 감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는 감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 능력 두 번째, 직무행위로 인한 타인에 대한 가한 행위. 법인의 직무상 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질 것, 손해를 가할 것.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은 대표기관의 책임 능력, 고의 과실 또는 과실. 그 다음에 위법행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발생,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 후 정관 변경과 소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법인에 대한 정관 변경에 관련된 사항에서도 우리가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은 정했습니다. 보시면 법인의 정관은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관 뭐 변경할 수는 있어요. 이사회를 거치고 그 시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면. 근데 이제 그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단 재산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한다. 목적 사업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애인 복지사, 노인 복지사고 아동복지 사업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걸 승인을 받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노인 복지나 장애인 복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동 복지에 대해서 할 여력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아니면 관심이 떨어져. 그럼 어떡합니까? 정관을 바꿔야 돼요. 정관을 바꿔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관 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정관 변경할 때 재산이 늘어났거나 줄었거나, 그 다음에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거나 줄었거나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정경 변경인가 업무 처리 정관의 변경 인가를 받을 때 업무 처리 시 검토상, 정관 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저기 정관 변경에 따라서 왜 재원 확보가 필요하냐, 이거 확인을 왜 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정관 변경할 때 우리가 두 가지였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리고 목적 사업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목적 사업이 늘었을 때는, 늘어야 될 때는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하다가 장애인복지관을 하겠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원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법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변경 이인가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이것도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한번 보긴 했는데,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과 기본 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관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중간청에 뭘 받아야 된다, 처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처분을 한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본 재산에 대한 부분이 증액한다거나 증여된다거나 아니면 매도한다거나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강조를 합니다. 처분 허가 시 검토 사항. 기본 재산은 법인의 실체적인 기본적인 재산이므로 처분 시 신중을 요한다. 그래서 1번 이사회 결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이제 이사회가 소집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 재산에 대한 그 처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소집이 적법하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쳤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는 몇몇이, 아니면 이사 몇몇이 짜고서 팔지는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사 소집에 대한 적법성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중간청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은 반드시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낙인이 됐느냐, 흠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기본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가보다 낮게 처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도 웨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 이사회 소집은 적법했는지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참석이사 저는 기명 날리를 하고 거기에 인감 도장이 찍혔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서의 타당성,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 처분을 해가지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개발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있는 그 부지가 전혀 필요성이 없어. 그러니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필요해. 그런 경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처분의 구체성 확인. 처분에 대한 처분한 재산 목록은 2개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처분이 됐다 그러면 등기 등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처분이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재산의 증가 및 임원의 이면에 관한 사항, 재산의 증가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의 증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임원의 이면 보고, 취임 승인 신청은 관련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사회 통과했다? 그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주무관청이 승인을 해줄 때, 승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등기해야 되잖아요. 임원도 등기하는 겁니다. 이사도 등기하고 감사도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소멸.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한 것이며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소멸한다라는 것은 법인의 효력 또는 법인이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합병, 파산,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하더라. 해산된다, 없어진다, 합병된다, 다른 곳으로 파산됐다, 또 없어지는 거죠. 허가 취소됐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흔치 않은 일들이 흔치 않은 일인데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녀재산의 처리. 자녀재산의 귀속권자는 정관에서 정한 자이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거나 또는 지정 방법을 정관이 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중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같은 관련 사업에 위탁 업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분을 할 때는 그것이 국고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원칙. 그러니까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자녀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우리가 원래 법인의 설립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그 처분한 다음에 그 비용을 관련 목적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남아있는 것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분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속시켜서 그것을 위탁 업무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자체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산에 대한 종결.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중무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법인의 감리 감독, 법인의 지도 감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법인의 관계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분증이든 뭐든.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 시행 규칙에 나오는 거죠. 시행 규칙에. 자, 정관도 있어야 되고, 임원의 명부가 있어야 되고, 임원의 성명, 양력, 주소등이 있어야 되고, 재산의 목록도 있어야 되고,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발기인 총회라든가 임시이사회를 한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인 설립한 후에 30일 이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올해 사업계획서를 올해 이제 법인 설립을 할 때 올해 사업계획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하죠. 그러면 그 법인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직전에 회계에 대한 부분, 사업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직전에 사업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진을 갖고 있든지, 사업 보고서가 있든지, 뭐 이런 사진들이 같이 첨부가 된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디서 필요하냐면요, 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담당자가 중무관청에서 확인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다.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6번째,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이 있어야 되고, 7번째,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대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8번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정관, 임원의 성명,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이건 영구보존입니다. 영구보존. 그 다음에 결산, 재산 및 회계 증빙서류 10년간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대장 5년간 서류를 비치해야 됩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정관을 작성을 했을 때 하고,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존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 승인 받았을 때 그것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보존하는 법인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사회 회의록이다, 임원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게 증빙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구 보존, 10년 보존, 5년 보존, 이 서류 비치에 대한 연한이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 변경에 대한 소멸이 있는데요. 우리가 15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57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관 157페이지가 아니라 160 허가 낼 때 법인의 법인 허가 신청,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그 다음에 장기 자율에 대한 허가, 이게 이제 1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허가의 신청서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병 허가 내려면 거기에 따른 구비 서류가 있잖아요.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합병에 의해서 사회의 설립하는 경우 이런 거에 따라서 각 그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1페이지. 근데 여러분들 대차제조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부분은요, 단식북이 있어요. 복식북이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차제조표 목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까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후 실무를 봤었고요. 이제 4부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에서 시설 운영의 어떤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인적자원 관리라든가 그래서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11주가 이제 다가오는 것을 앞으로 12, 13, 14, 15 이게 4주 기말고사 보는 것 같이 빼면 3주밖에 이제 앞으로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졸업반, 취업반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날씨도 점차 추워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작년에 그 최우수 학과가 됐고 그리고 취업률이 뭐 전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문대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지금 현재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기한다거나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친구들은 희망가정 갈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취업을 하려고 할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 취업이 좀 더 늘어지면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알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바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실습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어떤 부분의 감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 기관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꾸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관을 자꾸 두드리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만 이렇게 기회가 또 생겨요. 우리가 자꾸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할 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들리는 거고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도 교수님하고 필요한 때 수시로 뭐 예를 들면 뭐 전화든 문자든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의 의지가 반영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좋은 자리가 아마도 생겼을 때 또 그것을 이제 좋은 자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취업의 문으로 통과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발바닥이 움직이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졸업반의 지도 교수님들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지도 교수님들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가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취업을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또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몇 주가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취업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자꾸 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추워져서 자꾸 몸이 움츠러들거나 마음까지 움츠러지지 않기를 여러분들 바라면서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